아니,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6개인가 7개의 유전병이 미리 발견되면 낙태를 해도 돼. 그건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니지.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상은 존재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전자 검사했는데 유전자가 뭐 10개가 없어. 그럼 그거는 사실상 어차피 죽을 아이야. 나중에 가면. 기준이 6개인데 응. 뭐라고? 아니, 그 정해져 있어. 그게 법적으로. 요럴 때는 이제 지워도 되고, 요럴 땐 지우면 안 된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다운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 다운 증후군은 사실상 유전자 검사로 미리 알게 돼. 근데 다운 증후군은 법적으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질병이야. 그래서 걔는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원해 방정식입니다. 오늘 얼마 안 나갈 거예요. APF랑 똑같이 나갈 거니까 한 40분 정도만 나가면 끝날 것 같아. 자, 가볼게. 일단 원해 방정식도 배우기 전에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이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은 표준형이 뭐냐? 저번에 직선 배웠을 때도 표준형이 뭘 뜻했어? 알기 쉽다. 그럼 원도 알기 쉬운 게 우리가 일명 표준형이라 그래.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 미리 안 배웠어도 벌써 대충 아는 애도 있을 거야. 이거 중심이 몇 컴마 몇? 0,0이면서 반지름은 뭐다? 4 이렇게 바로 알게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형이라 그래. 하나만 더 예시 들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 이렇게 나오면 중심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5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일명 표준형이라 그래. 그럼 도대체 일반형은 뭐냐? 조금 계산이 힘들다라는 거지. 근데 일반형은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이런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 그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나왔어.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표준형을 뭐 한 것처럼 보여? 전개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사실은 얘랑 같은 원이야. 얘랑 같은 원인데 지금 표준형으로 썼을 때와 일반형으로 썼을 때가 조금 차이가 크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원에서는 요렇게 일반형으로 나온 것들은 그럼 표준형으로 또 다 고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도 한 문제 빼놓고는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딱 하나만 빼놓고는 다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었을 때가 정신건강에 좋더라. 계산이 빨리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 이제 고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결국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완전제곱식이다. 따라서 얘네 둘이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빼기 1의 제곱, 얘네 둘이 완전제곱식 만들면 y 플러스 2의 제곱. 자, 1 더하기 4, 5거든요. 근데 난 마이너스 20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5를 써주면 돼. 근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25. 얘랑 식이 어때?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뭔가 전개돼 있지만 표준형과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얘랑 뭐 다를 거야 이렇게 단언하고 문제 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여기서 예시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았듯이 우리 요 제곱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값을 우리가 바로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는 뭘 쓰는 칸이다? R제곱을 쓰는 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장 기본 모델을 적어드리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바로 뭐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게 가장 기본 모델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번 원의 방정식 설명한 거다라는 거지. 그럼 개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일단 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한 평면에 한 점을 잡고 길이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치를 모은 게 바로 원이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준우가 여기 서 있고 민재가 똑같이 길이가 늘어나 있는 줄을 잡고 앞만 보고 뛰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앞만 보고 뛰면 얘는 어쨌든 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줄을 끊지 않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돌아다닐 텐데 그게 바로 그 점들을 이어보면 요런 원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 말은 즉슨 이 가운데 준우가 서 있던 게 원의 중심이고 준우와 민재가 연결되어 있는 길의
줄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공식도 있나요? 있는데 굳이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식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 F반 정도면 또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원의 방정식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반형이 됐든 표준형이 됐든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x제곱과 y제곱, 즉 2차죠. 2차의 개수는 항상 뭐여야 된다? 1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런 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도 문제 생기죠. x제곱 더하기 2분의 1 y제곱은 2분의 1. 이런 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왜 선생님? 이런 것들은 왜 원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자, 왜 원이 안 되냐면 일단 단편적으로 얘기해 볼게. 단편적으로 가장 깔끔한 요 원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요 원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치? 얘가 점점점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올라가면 얘는 거꾸로 0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작아질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얘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질 거야. 그럼 얘 보면 얘가 커지는 것만큼 얘는 일정하게 작아지고 얘가 일정하게 작아지는 만큼 얘는 일정하게 커질 거야. XY 관계가 서로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져서 4라는 숫자를 만들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얘가 커졌어. 근데 문제가 생겨. 얘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미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작아지더라도 얘 때문에 덜 작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얘가 1 커졌어.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는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3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 말 뜻은 y는 이만큼 커졌는데 x는 요만큼 작아지고 y는 요만큼 커졌는데 x는 이만큼 커져야 되고 결국에는 x, y가 어때요? 서로 비율 관계를 못 맞추면서 커지고 작아지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생긴 놈이에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얘 4로 나눠볼게. 그럼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배울 기백에서 나오는 타원이죠.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타원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타원은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왼쪽으로 늘어난 모양의 타원. 두 번째는 위아래로 늘어난 모양의 타원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타원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모델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떤 놈이 파란색이고 어떤 놈이 분홍색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분모가 결정해요. 이 분모가 큰 쪽으로 더 많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y값의 부호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이렇게 늘어난 놈이 나와요. 왜? x값이 커지는 거에 비해 y값은 더 많이 작아지고 더 많이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비율 관계가 서로 맞지 않은 x제곱 y제곱은 우리가 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에서 배우니까 그때 뭐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배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2차 계수, x와 y 2차 계수는 항상 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 보시면 이 3번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바로 지름의 양끝점. 자, 얘들아 잘 봐봐. 집중해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저 A와 B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이 들죠? 아니, 제가 어떻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습니까? 왜 못 찾아? 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원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원일 수도 있고요.
저 AB를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다 이거야. 그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아니, 이 AB는 사실 지름의 양끝점이야 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 AB는 알고 봤더니 지름의 양끝점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원을 찾는 건 너무 쉬워져. 왜? 이게 하필 문제에서 준 A, B와 C, D가 있는데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건 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냐? 첫 번째, 바로 그 두 점의 중점이, 즉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가 바로 원의 뭐다? 중심이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지름의 양끝점을 주면 원의 중심도 찾을 수 있고요. 원의 중심을 알려준다라는 건 우린 뭐를 세울 수 있다?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식을 요렇게 세울 거다라는 거야. 제곱 더하기. 요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뭘 쓰는 칸이었죠? 반지름 제곱 쓰는 칸이었죠.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거냐? 반지름을 찾는 방법이 총 3가지인데요. 저는 1, 2, 3 중에 3번째를 제일 많이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3번을 많이 씁니다. 이건 호불호가 강해요. 첫 번째, 어떤 친구는 이 반지름을 찾는 데 있잖아요. 여기 R제곱을 찾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저는요 A와 B 사이를 거리를 구해서 2로 나눌게요. 이게 뭐죠? A, B가 결국 원의 뭐예요? 지름이죠. 그걸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아니냐. 이렇게 찾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 뭘 굳이 저걸 또 2로 나눠서 찾습니까? 만약에 중심이 C라고 하면 나는 중심의 좌표도 구했으니까 AC를 그냥 다이렉트로 찾죠 뭐. 그게 반지름이거나 또는 BC 찾죠 뭐 선생님.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찾아서 2로 나눠도 되고 각각의 요 거리 각각 구해서 그냥 반지름이라고 해도 된다. 그럼 마지막 3번째,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1, 2번을 별로 안 좋아하고 3번을 제일 좋아하는데 3번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3번 찾는 방법은요. 요 XY에 있죠. 여기. 요 XY에 A 또는 B점 대입하면 돼요. A 또는 B를 대입한다. 그럼 그냥 답 나와요. 그냥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얘가 1,2였어. 1, 2 넣어서 계산한 게 그냥 R제곱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문제 내볼게. 예를 들어서 1,2랑 7,8이 지름의 양끝점이래. A와 B가. 그럼 어떻게 푼다? 첫 번째, 선생님 두 개의 중점을 구할게요. 그걸 C라고 할게요. 4,5.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 근데 여기서 반지름 찾는 방법, 아까 얘네 사이 거리 구해서 2로 나눠도 되고 얘와 얘 사이 거리 나눠도 거리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냥 1이랑 2 넣을게요. 1 넣어볼게 9, 2 넣어볼게 9. 9 더하기 9는 18. 그냥 답 18 쓰시면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이러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해지죠. 저는 그래서 1, 2, 3번 중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이들하고 풀 때나 나 혼자 풀 때 난 반지름 항상 3번을 많이 이용한다. 이건 호불호가 강하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쓰고 싶은 거 쓰셔도 전 별말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름의 양끝점, 하필 문제에서 준 게 지름의 양끝점일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뭐 하자? 그냥 중점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원방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하고 5번 가기 전에, 자,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표준형과 일반형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죠? 얘들아, 대부분 다 표준형으로 풀 건데 딱 한 문제만 일반형으로 두고 푸는 경우가 있어 라고 했어. 그럼 도대체 언제 일반형을 사용합니까? 이것부터 먼저 체크해주고 갈게. 굳이 이렇게 둔 상태로 문제가 풀 때가 있어. 바로 뭐냐면 방금 지름의 양끝점 배웠죠. 근데 지름의 양끝점을 이용해서 원방을 찾을 때는 결국 점이 몇 개죠? 2개 줬어요. 점을 2개 줬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점을 3개 줄게. 점 3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점 3개 둥둥둥 던져주고 저 3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아. 이러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지. 아니 선생님 아까요 이거 설명할 때는 점 2개 주면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엄청나게 많으니까 단정 지을 수 없었는데 왜 점 3개 주면 이제 왜 원이 만들어지냐?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점은 3개 주면 무조건 답은 하나밖에 없나요, 선생님이? 네. 점 3개 줬을 때는 원이 콕 찍어서 1개밖에 안 나와요, 답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얘는 여러 개 나올 것 같으니까 지름의 양끝점을 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왜 얘는 점을 3개 주면 원이 1개밖에 안 나오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 일반형식을 한번 보시면 그 실마리가 풀어져요. 뭐냐? 우리 일반형식 한번 공식 써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모든 원의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쳐서 원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죠? 3개, ABC죠.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점 몇 개 줬어요? 3개 줬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립을 통하면 ABC가 몇 개씩밖에 안 나온다? 1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원도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지름의 양끝점 아닌 점 2개 줬을 때는 원방을 못 찾지만 사실상 점 3개를 줬을 때는 3개를 줬을 때는 뭐다? 원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점을 뭐 하자? 대입해서 연립하면 대문자 ABC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유일하게 원의 일반형을 이용한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있잖아, 웬만해선 다 표준형으로 고쳐요. 진짜로 일반형 둔 상태에서 푸는 문제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을 한 방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오늘 날아가면 그냥 원 다 날아간다고 보면 돼. 자, 간다. 우리가 원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공중에 둥 떠 있는 원이 있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원이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원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축과 접하는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요런 원이 있었어. 그냥 이쁜 원. 가장 기본이 되는 요런 원이 있었어. 요런 원. 근데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톡톡톡톡 치고 위쪽으로 톡톡톡톡 쳐서 어떻게 모양을 바꿀 거냐면 물방울이 맺혀있는 듯한 원. 요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칠게. 이게 X축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어요. 또 다른 원은요, 얘를 또 옆으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여기에 한번 매달려 볼게요. 붙어 있는 것 같은 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조금 톡톡톡톡 내려서 어떤 원을 만들 수도 있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면 도대체 그냥 이런 표준형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이런 원방이 나오면 되지. 왜 이럴 때는 또 특별한 원의 방정식이 존재합니까? 라는 건데 특별하진 않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런지 볼게. 얘 만약에 중심을 내가 A, B라고 둬볼게. 얘도 A, B라고 둬볼게. 얘도 A, B라고 둬볼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얘는 일단 중심이 A, B니까 너네들이 식을 이렇게 세웠을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중심이 A, B인데 X축에 닿고 있든 안 닿고 있든 이 방정식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별한 뭐가 안 보이는데요. 그치? 내가 아직 안 적었어. 근데 잘 봐봐. 내가 요걸 반지름을 싹 지울게. 그 다음 뭐라고 쓸 거냐? 얘를 이렇게 쓸게. 선생님
여긴 원래 R제곱 쓰는 칸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중심에 Y좌표를 제곱한 값을 쓰셨네요. 라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부터 쓴 다음에 봐볼게. 얘도 원방 세우면 이렇게 세워지겠지. 그래 놓고 여기 원래 R제곱 쓰는 칸인데 요렇게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요렇게 쓸게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중심은 다 A, B죠. 반지름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중심 A, B인데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를 제곱했고요. X축에 붙어 있으니까 X좌표를 제곱한 게 반지름 제곱이고요. 얘는 좀 특이하죠. 얘는 내가 분명히 중심이 A, B라고 줬는데 B 대신에 A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A가 또 들어갔어요. 반지름에. 자, 지금 어느 축에 접하냐에 따라서 원방이 어때요? 모르는 문자의 개수가 확 줄어요. ABR, ABR, ABR 모르는 문자가 3개였다가 2개, 2개, 하나로 확 줄죠. 그 이유가 뭐냐? X축에 접하고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곧 중심의 Y좌표랑 똑같고 Y축에 접하고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똑같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으면 반지름이 X좌표와 Y좌표가 다 똑같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B마저도 A랑 같고 반지름도 A랑 같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내가 예시 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갑자기 중심이 1,-1에. 근데 X축과 접한다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원방은 깨끗하다. 선생님, X축과 접한대요. 그러면 결국 Y좌표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Y좌표가 -2니까 제곱한 4가 바로 반지름 제곱이네요. 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낼게. 자, 중심이 1,-1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원방은 이렇게 세웠을 거야.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뭘 제곱해도 상관없어.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셋 중에서 선생님 꼭 원이 이쪽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X축과 접하는 그림이 4개나 있고요. 얘도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고요. 얘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4개가 존재해요. 각각은 있잖아요. 모든 원방은 4개씩 존재합니다. 4개. 근데 그럼 그 4개를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이 주황 색깔만 알려준 이유가 뭐죠? 주황색은 가장 기본값이에요. 모든 원이 1사분면에 있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얘들은 뭐만 달라요? 중심의 좌표들 부호만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그림? 이 그림이면 이 중심의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음수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중심이 뭐로 나와요? -2로 나오겠죠. 그럼 원방은 이렇게 생겼겠죠.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리고 X축과 접해요. Y좌표 제곱하면 되니까 4.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자, 그럼 선생님,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전 얘라고 말하고 싶어요. 얘. 왜 얘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 X축, Y축도 아니고 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쟤만 따로 그려볼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려볼게. 하나, 둘, 좀 그림은 다를 수는 있어요. 둘, 셋, 넷. 지금 이게 반지름이 똑같은 원 4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모든 원들은 지금 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셋 중에 얘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접하는 모양일 수도 있어. 말을 안 해줬는데. 얘는 대놓고 말해줘요, 둘은 갑자기 중심이 이거고 X축과 접할 때, 중심이 이거고 Y축과 접할 때. 근데 마지막 얘는 뭔지 아세요? 중심이 이거고 이러기 시작해. 아니, 그럼 얘가 중심이 나오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50%는 있고 50%는 없는데,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죠. 제가 원의 중심을 찍어볼게요. 찍었죠? 그리고 그 중심들을 이어볼게요. 그럼 이 파란색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조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잘 봐. 1, 마이너스 1이죠. X랑 Y랑 부호가 반대죠. 그럼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야. 그래서 봐봐. 1, 마이너스 1. 이 그림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마이, 2. 음수 넣었더니 양수 나왔어. 얘야.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어. 얘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이런 말 나오면 X좌표, Y좌표는 부호가, 값이 똑같거나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4번 문제 봐봐. 4번 보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해놓고 참고만 읽어볼게. 참고 한번 같이 읽어본다. 축에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모르는 문자가 ABR이었던 세 개를 축에 접한다니까 AB, AAA 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원이 좌표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X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Y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Y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X좌표를 이용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얘는 X좌표를 이용하든 Y좌표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옆으로 넘어가면 참고 읽어볼게. 옆에 5번 제목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거든. 참고 읽어봐. 뭐라고 나왔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직선 Y는 X 또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말이 나오면 최소한 중심은 여기에 있을 거니까,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 이거야. 내가 예시 들어볼게. 중심이 Y는 X 위의 점이며 반지름이 4인 이렇게 시작해. 그럼 너무도 쉽다 이거야. 선생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건 인간적으로 최소한 중심이 A, A라는 소리고, 반지름이 4짜리인데 장난하세요? 반지름이 4면 다 4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원들은 최소한 중심이 4,4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해 가십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도 16일 수 있다 이거죠. 왜? Y는 X에 있으면 두 개 있거든. 이쪽에 있을 수도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반지름이 4인데 길이가 4라고 했지 좌표가 4일지 마4일지는 모른단 말이야. 이해 가세요? 오늘 머릿속에 잘 잡혀야 되는데 참 다들 우습게 하시네 원을. 자, 그래서 원방은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 5번까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6번 한번 가볼게요. 오늘 진도가 이제 6번까지거든요. 이 6번이 왜 중요하냐면 6번 보시면 온도를 올릴게. 6번을 보시면 수학자 이름을 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외분점 배워요? 안 배우죠? 근데 배웠죠? 거꾸로 해요. 얘는 외분점을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교육관에서 외분점이 빠졌죠? 그럼 웃기게도 얘가요,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외분점 없어졌다고 해서 외분점을 못 푸나? 뭐를 이용해서 풀었죠? 내분점을 풀었죠. 얘도요, 외분점이 없어서 못 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계산으로 풀려요. 계산으로 얘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얘는 나옵니다. 블랙라벨에도요,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단어 내는 문제를 냈어요. 그 말 뜻은 뭐야? 너 이거 법칙 쓰지 마. 그 대신 계산으로 문제 풀어. 라는 거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우리 요거 하나가 끝이야. 요 문제 기억나요? 우리 제가 요렇게 두 가지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준우랑 민재가 있는데 내가 준우랑 민재랑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이를 지나갈 거예요. 그 발자국을 이어봤대. 이거 문제 기억나? 저번 시간에 했어. 그래서 무슨 뜻이었냐? 나랑 민재랑 준우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자국을 먼저 발자국을 한번 밟았어. 근데 저것만 있냐? 그건 아니야. 얘도 발자국을 표시하고. 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도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발자국 표시했어. 그럼 저렇게 내가 준우랑 민재 사이를 교묘하게 딱 정확하게 길이를 지키면서 그 사이를 싹 지나가 봤어. 그게 뭐 나오죠? 바로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생겨. 이게 바로 뭐였죠?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A와 B를 점을 줬는데 P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AP 거리와 BP 거리가 같은 P점의 좌취의 방정식을 찾아줘 라고 했어.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왔냐? 직선이 나왔어. 이게 저번 직선 마지막 소단원이 좌취의 방정식이어서 저걸 풀었었어. 저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AP, BP 거리 구하면 답 나와요, 그냥. 근데 내가 저걸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했던 거 혹시 하나 기억나? 바로 뭐였냐면 방금도 아까 했었어. 아까 내가 블랙라벨에서 했던 것 같은데 A랑 B가 여기 있는데 내가 B에 더 치우쳐져서 걸을 거야. 근데 몇 대면? 예를 들어서 2대 1로. 근데 저것만 있냐? 아니야. 2대 1. 저것만 있냐? 아니, 2대 1. 저렇게 내가 BP 사이 거리보다는 AP 사이 거리가 2배가 되도록 거리를 뛰면서 걸었어. 근데 얘들아, 저 발자국을 모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원을 우리가 발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저 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외분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빠졌어야지 정상인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계산으로 풀려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외분점을 배웠으니까 저걸 바로 찾는 공식을 알려주세요 이건데 자 개념 이제 공식 설명해 드릴게요. 자 A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갑니다. M 대 N 1대1은 안 돼요. 무조건 M과 N은 차이가 나야 돼요. 조금이라도. 체크. M 대 N. 체크. M 대 N. M 대 N. M 대 N. 체크.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표시 안 했지만 더 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취는 점들이 모여서 만드니까요. 그래서 모두 다 M 대 N만큼 차이 나는 점들을 한번 이어보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그리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보이나 봤더니 자 너네들이 말해봐. 우리 요 점 있지 얘. 얘는 A, B를 M 대 N으로 뭐 하는 점이지? 내분점이야. 이해가? 근데 요걸 보니까 M 대 N으로 뭐 한 점이지? 외분점이야, 얘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근데 선생님 뭐 저게 어쨌다고요? 내분점, 외분점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이 꼭 원의 뭐 같죠?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 지름의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 아까 어떻게 배웠지? 둘이 더해서 뭐 한 게? 2로 나눈 게 원의 뭐였어? 중심. 그리고 얘네 둘이 사이 거리 구하거나 얘네 사이 거리 구하거나 그냥 2점 대입하거나 해서 반지름 찾았지. 그래서 바로 얘는 외분점과 내분점만 찾으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얘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다만 이 문제는 얘 때문에 지금 빠질까 안 빠질까요? 이게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거를 건들고 시비가 걸리고 싶지 않으면 안 낼 거야. 왜? 이러겠지.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 선생님은 외분점을 안 가르쳤어.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떤 애가 가서 시비를 걸겠지? 근데 외분점 안 나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그럴 거야. 너가 외분점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럼 얘도 외분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신기하게 뭐냐? 바로 이거 있지.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점을 P라고 주면 AP와 BP 사이 거리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MBP 거리는 NAP 거리와 같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나와. 그냥 MBP는 NAP랑 같다라고 나와요. 그럼 너네들 어떻게 풀어야 돼? P를 X, Y라고 잡은 다음에 진짜 이거 거리 구하고 진짜 이거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신기한 게 뭐가 나와? 얘가 원방이 나와. 얘가 원방이 그냥 나와요.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은 이럴 수 있겠지? 너 외분점 몰라도 돼. 너 그래서 이거 계산해 봤어? 진짜 BP 거리 구하고 진짜 AP 거리 구해서 여기다 넣어봤어? 네. 넣어서 그러면 M값, N값은 문제에서 줬으니까 계산해 보면 얘가 그냥 이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블라블라블라는 0 이런 식이 나오고 얘를 결국엔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뭐다? 남들보다 빨리 풀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남들은 이걸 진짜 거리를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바로 그냥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걔네 둘이 지름의 양 끝점이잖아.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네 원의 중심이고 바로 원방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블랙 라벨 좀 펴볼게요. 선생님이 안 한 문제가 있는지. 자, 원방 쪽을 펴보면 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몇 쪽이야? 86쪽 설명했고요. 87쪽 설명했고 88쪽, 89쪽, 90쪽, 91쪽 그리고 얘들아 이제 92쪽 자, 92쪽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거기 밑에 플러스라고 써있죠. 교육과정 왜? 잘 봐 얘들아. 자, 요거 잠깐만. 끝이야. 여기까지가 사실상 숙제이거든. 요번에 숙제가 좀 적어. 그래서 선생님 필수 예제 9번 풀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낼게. 필수형 9번 봐봐. 이거 꼭 직방에서 연습했던 문제 같아. A, B점 갑자기 던져줬어. 자, A가 몇 컴마 몇? 4,1이야? 4,1.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AP 대 BP가 2 대 1이래. 그럼 얘들아 원래 잘 봐. 자, 우리 2대부고 서술형이 없잖아.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써도 돼. 얘가 결국에는 선생님 이게 1대1이면 직선 나와. 근데 얘가 지금 2대1이니까 얘 어중간하게 얘가 원이 나오는데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하냐? AP 대 BP. 자, 이거 결국에 EBP가 아니지. 이렇게 알려줄게. AP가 두 칸일 때 BP가 한 칸이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A, B를 그냥 바로 밑에다 쓸게. 외분점, 내분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보는 거야. 내분점 찾아볼게. 둘이 3분의 2대 1이니까 2 더하기 4, 6, 3분의 마사 1, 마3.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1 나오고. 자, 외분점 구할게. 1분의 2 빼기 4 마이너스 2, 마4, 마1, 마5. 그래서 얘는 마2, 마5가 나와. 그럼 지금 내가 구한 이 두 점이 뭐야? 지름의 양 끝점이야. 그럼 두 지름 더해서 2로 나눠봐. 점 0, 마3. 얘가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답은 뭐 나와?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아까 내가 반지름 바로 찾는 방법 뭐였어? 둘 중에 좋아하는 거 넣어. 2, 마1 넣으면 4 더하기 4, 8 이렇게 쓰면 끝이거든. 문제 봐봐. 밑에 답지 써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8. 그냥 똑같이 나왔지. 자,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걸 아는 애는 이렇게 빨리 풀어. 근데 선생님, 저희는 교육과정 예를 들면 중앙용어로 많이 서술형이 있다. 그럼 중앙용어도 없지. 너네도 객관식밖에 사실상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숙문하고 서울형 애들은 늘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번 고1들은 이제 선택이로에 서야 돼. 아폴로니우스 쓰면 무조건 깎을 거고. 그렇다고 이걸 다 계산하자니 이 짓을 해야 되거든. 이 BP는 AP. 그래서 어떻게 하냐? 2배의 루트 5. BP 거리 구하는 거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AP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의 루트랑 같다. 조심해야겠지? 제곱하면 얘까지 같이 제곱되니까 4가 될 거고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안 봐도 비디오지. 여기 4x제곱인데 x제곱이니까 넘어가면 뭐 나와? 3x제곱 3y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는 0인데 다 3으로 나누면 얘가 나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만약에 문제 푸는데 보였어. 땡큐. 내분, 외분, 끝. 안 보였어. 남들처럼 멍청이 같이 노가다 써서 풀어도 상관없어. 난 저걸 멍청이라고 하거든. 왜냐면은 내가 안 가르쳐주고 나서 쓰지 마. 이렇게 하면은 말하겠지만 얘는 대놓고 2개 방법을 알려주고 누가 봐도 얘가 훨씬 빠르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걸 전개해서 풀고 있으면 답답한 애지. 그게 지금 92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한 4분 정도, 제가 5분 일찍 끝내면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책 검사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책 검사 받고 숙제하세요.